도파민 관리의 출발은 절제입니다. 넘기고 싶은 거 참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자체로 도파민 관리 성공하신 겁니다. 일단 오늘 다룰 내용은 도파민네이션이라는 책을 참고했습니다. 우리가 도파민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뇌가 쾌락과 고통을 같은 곳에서 처리한다는 사실. 둘째는 이곳에 쾌락과 고통의 저울이 있어서 우리 뇌는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쾌락을 추구할수록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같은 자극에는 쾌락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에는 취약해지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더 큰 자극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되죠. 우리 뇌가 이렇게 설계된 이유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인간이 이렇게 계속 쾌락을 추구해야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생존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생존의 위협은 거의 사라지고 자극적인 것들은 넘쳐납니다. 맛있는 음식, 쇼츠 이런 것들에 중독된 우리는 침대를 벗어나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책에서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절제하기입니다. 절제하기에는 3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공간, 시간, 연상인데요. 공간은 눈에서 안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대폰을 상자에 넣어버린다던가 갖고 있는 담배를 다 버린다던가 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은 사용 시간을 딱 정해놓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 싶은 거를 먹을 거야. 11시 이후에는 휴대폰 안 볼 거야. 이런 거죠. 연상은 중독 대상을 포함해서 그거를 떠오르게 만드는 것들도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도박에 중독됐다면 스포츠 경기 중계나 스포츠 기사도 멀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절제하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소모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안하는 두 번째 방법은 고통 끌어오기입니다. 우리 삶에 일부러 고통을 끌어오는 방법인데요. 우리 뇌에 쾌락과 고통의 저울이 있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쾌락을 추구할수록 쾌락에는 무뎌지고 고통에는 취약해진다는 메커니즘이었는데요. 이게 반대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에 간헐적으로 노출이 되면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고 고통에는 좀 무뎌지는 겁니다. 사실 군대 갔을 때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반찬으로 소시지만 나와도 막 좋았거든요. 근데 너무 큰 고통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적당한 강도의 고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 뻔할 수 있지만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당장 힘들지만 끝나고 나면 더 오랫동안 쾌락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한 번쯤은 다들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개발 영상 같은 거 보면 찬물 샤워 하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찬물 샤워가 적당한 고통이 돼서 샤워가 끝난 이후에 더 긴 시간 고양감 같은 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이 고통스러운 거 말고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낯선 사람과 대화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고통스럽겠지만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들과 스몰 토크를 한번 시도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점점 굳은 살 같은 게 생겨서 할만해질 겁니다. 나를 죽이지 않는 고통은 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책에서 제안하는 마지막 방법은 바로 솔직해지기입니다. 솔직해지는 것만으로도 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기는 미래 계획, 감정 조절, 지연 보상에 활용하는 뇌 부위의 활동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장기적인 이득을 선택하게 됩니다. 반면에 주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약속도 안 지키면 미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럼 그냥 뇌가 생존 모드로 들어가서 당장의 이득을 선택해버리는 거죠. 물론 이건 나만 솔직해진다고 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끼리의 신뢰나 여유가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일단 나부터 바뀌어야 내가 할 말이 있겠죠. 우리가 거짓말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는 순간 내가 더 나은 방식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구나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너무 손해보고 사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명한 대응 전략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tit for tat 이라는 전략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입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첫 만남에서는 무조건 상대와 협력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솔직하게 말하기겠죠. 둘째, 그 다음부터는 상대의 반응을 따라가는 겁니다. 상대방도 우리에게 솔직하게 대해준다면 계속 솔직한 태도를 유지하고 상대방이 이용해 먹으려는 태도가 보인다? 그럼 그냥 거짓말로 대응하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 배신했던 상대방이 먼저 다시 협력의 태도를 보이면 상대를 용서하고 우리도 다시 협력하는 겁니다. 이 전략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반복됐을 때 가장 점수를 많이 얻은 전략이라고 합니다. 저희 솔직해지면서도 손해는 보지 맙시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도파민에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기, 고통 끌어오기, 솔직해지기 이 3가지를 실천해보세요.